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근 상가와 부동산이 임시로 문을 닫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밖에는 아예 안 나올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 콜센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근무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 5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집단 거주지 7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2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도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 사용한 지문 출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이란도 8,000명을 넘어 한국보다 많아졌습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국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읍면, 우체국까지 동시 접촉하면서 과부하가 생겼습니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단 감염의 3차 파도 시작을 우려했습니다. 1월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2차 대구 경북 확산에 이어 3차 수도권 확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00명 가까이 늘어났고 줄어들던 하루 확진자 증가폭도 오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신도림동 현장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정확히 모두 몇 명의 환자가 나온 겁니까? 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반 기준 총 98명입니다. 콜센터 직원과 또 교육생 확진자가 총 80명이고요. 나머지 18명은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지난 8일 이 건물 11층 콜센터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100명 가깝게 늘어난 건데요. 콜센터 직원 가족 등 접촉자의 감염 보고가 계속되고 있고 이 건물 7층에서 9층에 있는 다른 콜센터 직원 510명도 자가격리 상태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 11층 콜센터가 있던 11층 외에 더 번지진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 보험사 콜센터가 있던 11층 외에 다른 층에서 확진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콜센터 건물 앞 선별진료소에서는 건물 내 오피스텔 입주민과 인근 주민 등 490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 등의 영향으로 어제 131명이었던 일간 추가 확진자는 오늘 2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여성들은 집으로 흩어져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2차 감염을 전파시킨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신도림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중랑구와 서대문구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 중이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서울에선 콜센터 직원 가족의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추가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이 콜센터 직원의 가족으로 확인됐고 양천구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2명의 부모와 자매가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3명의 딸과 아들, 남편이 추가로 확진됐고 구로구에선 현역 군인인 콜센터 직원 아들이 감염됐습니다. 가족이 아닌 접촉자의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선 콜센터 직원과 같이 밥을 먹은 지인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등 밀접 접촉자를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전체 접촉자를 분류하여 게다가 확진자 상당수가 이용자가 많은 서울 지하철 1, 2호선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학조사로 찾아내기 힘든 접촉자도 적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땐 손잡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이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쉽게 묻을 수 있다고 특별히 경고하고 손 씻기를 당부했는데요. 신도림 콜센터 직원들이 감염 후에 선별 진료소로 오갈 때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김지학 기자입니다.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 9일 방문했던 음식점이 굳게 닫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쯤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 직원과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오후 마을버스를 타고 이곳 의정부 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자가격리 하루 만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동할 땐 모두 마을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두통도 있으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같은 회사 30대 남성 동료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8일 저녁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 마포구 선별진료소로 오가며 지하철 6호선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만이 아니라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 대다수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탈지 모르니까 이제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안하죠. 보건당국은 손 위생 관리를 강조합니다.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손 관리를 잘하는 거. 보건당국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대중교통 이용 접촉자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 신도림 콜센터 확진자 직원 중에는 열이 나는데도 대중 사우나나 동네 약국 등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확진 판정 전에 단순한 감기로 여겼기 때문인데 복잡한 동선 때문에 수도권 여러 지역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약국 문이 굳게 닫혔고 약국 내부 조명은 모두 꺼져 컴컴합니다. 출입구엔 공적 마스크 판매를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이 약국에 들어왔던 신도림동 콜센터 40대 여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마스크를 샀던 약국은 내부 방역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애들 온다는데 못 오겠어요. 마스크 사고 찜질방 간 것만 나오는데. 보건당국이 여성의 동선과 증세를 조사했더니 약국을 찾은 토요일부터 미열과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근무하는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들 가운데 최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자가격리 통보는 받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여성은 같은 날 오후에도 동네 사우나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사우나 입구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건 다음 날인 일요일. 월요일 아침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 보건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네 약국과 다중시설 등을 이용한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감염 사태의 불똥은 제주도까지 튀었습니다. 콜센터 직원 한 명이 감염 다음 날로 추정되는 지난주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주에서 버스를 타고 식당과 마트, 펜션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여성이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를 그만둔 건 지난 6일.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그날 동료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튿날 제주행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동행 없는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기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엔 관광명소 3곳을 잇따라 들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를 4번 탔습니다. 오후 3시엔 대형마트를 들렀다 펜션에서 3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사람만 33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서는 받아보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같은 버스에 탔던 승객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은 버스 탑승 승객에 대한 것인데요. 그 관련 사항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 간 것 아니냐는 의혹엔 조사 결과가 엇갈립니다. 서울 동작구보건소는 여행 사흘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무증상 상태에서 여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역학조사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그냥 이무통 증상이 3월 4일자로 발현되었다. 여기까지만 저희는 이제 그 공개사항을 받은 거지. 바깥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나고 기침하고 온 사람이 저 옷 벗지 못하잖아요.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방역에도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콜센터 건물에 있는 신도림동 일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감염 공포가 얼마나 크면 다른 동네 약국에서는 동일한 마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상가 점포 출입문마다 임시 휴업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신도림동 콜센터 입주 빌딩과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아파트 상가 모습입니다. 44개 점포 가운데 문을 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열린 곳이 한 5곳? 2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번 주말까지는 휴업을 최소한 하시겠다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콜센터 확진자가 방문했을 가능성을 우려해 약국, 병원 등을 제외한 상점들이 임시 휴업을 결정한 겁니다. 신도림동 일대 부동산 46개 업체도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일제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은 월요일날 또 다시 연장해서 문을 닫지. 그 전파력이 너무 세니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처 카페에는 매장엔 손님을 받지 않고 포장 판매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보고 휴업을 고려하겠다는 카페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마스크사 많이 모이니까 약국 가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 되고 집에만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콜센터 인근 몇몇 약국은 찾아오는 이가 줄어 어제 입고된 마스크가 오늘까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남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소연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 서울시 교육청도 인근 초등학교 휴원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민간 콜센터까지 폐쇄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 콜센터에 신천지 교도가 있다는 사실을 박 시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전국에 있는 콜센터는 약 700곳, 이 중 절반이 넘는 417곳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한 집단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자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또 중대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120 콜센터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직원 간격을 넓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 모레부터 3일간 진행되는 민간 콜센터 점검에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되 따르지 않을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의와 권고에 따라서 대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어렵거나 위험이 정대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폐쇄 행정 명령도 할 수 있다는 말씀. 서울시는 신도림동 콜센터의 집단 감염과 신천지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로 밝혀진 콜센터 근무자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신도가 더 있을 가능성을 놓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82개 콜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택근무와 직원 간격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콜센터가 비상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사무실 조명이 모두 꺼져 있고 빈 책상만 남아 있습니다. 250여 명이 근무하던 이 콜센터에서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장소입니다. 앞선 5명은 콜센터 2층에서 나왔지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3층에서 근무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센터는 이렇게 문을 닫았고 직원 230명 이상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콜센터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콜센터 감염과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는지 역학 조사 중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협회를 통해 회원 콜센터를 관리해왔지만 삼성전자 콜센터는 회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곳에서 7,700명이 근무하는데 5곳에서 5명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대구시는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시내 모든 콜센터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쇄하도록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회원 콜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뒤늦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콜센터 사례를 보면 막힌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PC방이 걱정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 4명이 같은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 5일과 7일 다녀간 PC방입니다. 그런데 이 PC방을 방문한 확진자는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형제도 지난 1일 밤부터 8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했습니다. 같은 시각 PC방에 있었던 20대 남성 B씨도 확진자였습니다. PC방을 방문한 4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20대 형제는 지난 1일만이 아니라 지난달 27일부터 거의 매일 3시간에서 6시간까지 머물렀습니다. 형제 가운데 1명을 제외하면 확진자 3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칸막이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은 이용자들이 헤드셋을 함께 사용하는 PC방 특성상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모르는 사이인데 전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전염돼서 가능성이 있죠. 가셨던 분들이 와서 검진 받으시라고 했던 거고요. 서울시 측은 PC방과 같은 서울시 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공고했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처럼 서울시 내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첫 집단 감염지였던 신천지 관련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지문을 찍어 예배에 출석한다고 전해드렸었죠. 방역당국과 검찰이 이 출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신도가 몇 명이나 예배에 참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경기 과천 신천지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방역당국의 행정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앞장섰지만 검찰 포렌식 전문 인력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서버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천지 본부 서버에서 신천지 신도의 예배 출결 기록이 담긴 지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는 평소 지문 인식 방식으로 예배 참석자를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검찰은 지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의심 인물들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검찰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제출 의혹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인 10명 이상이 사는 주거단지가 64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 원룸과 빌라가 많았는데 이 일대에서만 200명 넘는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뒤에 있는 빌라입니다. 신자들이 모여 살던 숙소로 확인돼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신천지 집단 거주시설을 조사해보니 교인 10명 이상이 지내는 주거단지가 64곳이 발견됐습니다. 주목할 곳은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신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원룸과 빌라 7곳이 확인됐습니다.
12가구가 있는 빌라에선 9가구에서 신도 14명이 살았고 이 중 6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총 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0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 44명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에 입주한 신천지 신도 대다수가 종교를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주할 때 적는 관리카드에 무교나 기독교, 불교 등으로 적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는 데는 이탈리아와 이란의 영향이 큽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100명을 넘었고 8,000명이 넘은 이란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란에선 잘못된 민간요법에 혹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도 벌어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 최근 알코올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마신 겁니다.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00명을 넘었습니다. باز هم تکرار میکنم این 291 نفر از مجموع 8042 مورد تشخیص قطعی آزمایشگاهی هست. 하루 사이 확진자가 900명 가까이 늘면서 한국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6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전역으로 확대한 첫날 지하철과 길거리, 유명 관광지 등은 텅 비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결혼식과 장례식은 물론 바티칸 광장 출입 등도 금지했습니다. Ne ho già sospesi 3 di battesimi e i matrimoni cominceranno a maggio e vedremo lì a maggio com'è la situazione.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 WTO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검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탈리아 입국자가 한 1,500명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거 없는 민간요법도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마스크 대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4천만 장에 불과한데 그중 절반은 중국이, 4분의 1은 한국이 만듭니다. 한국과 중국이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나머지를 전 세계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마스크 쟁탈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약국 마스크 판매대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새치기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 주먹질까지 하는 겁니다. 싸움은 격해지는데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고 줄을 선 사람들은 본인 구매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에선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도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There's nothing available. I went to Home Depot, Rite Aid, Walmart. Everything's completely sold out.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For example, N95 box of 20 used to cost me $25. Today I pay over $80.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프랑스에선 병원에서 의료용 마스크 8,700장을 훔쳐간 마스크 도둑까지 등장했습니다. Donc on fait tous nos efforts pour les approvisionnements. Dès que ça rentre, ça part. Mais voilà, on fait tout ce qu'on peut. 최근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인도에서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보건용은 물론이고 방한용 천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급기야 이란에선 쌀포대로 만든 마스크까지 등장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의 갑부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돕겠다며 보낸 마스크가 오히려 논란입니다. 일본에 뿌려진 마스크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어제 홋카이도 도청에는 중국에서 보낸 마스크 10,000개가 도착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쓰라며 일본에 기증한 것들인데 한국 제품들입니다. 상자를 뜯자 요즘 한국에선 구하기 힘든 KF94 마스크가 가득합니다. 中国製品を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ジャックマンさんの方でお探しになったら韓国製品だったというふうに伺ってます。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미에현 등에도 마윈 전 회장이 기증한 한국산 마스크가 잇따라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마스크를 만든 한국 제조사는 중국은 물론 일본으로도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윈 측은 한국산 마스크가 맞다면서도 확보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산 마스크가 여전히 매물로 다소 올라와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태 초기에 중국이 비축한 물량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这个是小的，大的，一包里头是5个。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아베 정부를 향한 민심이 악화되는 가운데 홋카이도 측은 기증받은 한국산 마스크를 시급한 병원 등에 먼저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어느새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미국은 대선 일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했는데도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태평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제안하러 의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또 물었습니다. I feel very good, but I guess it's not a big deal to get tested, and it's something I would do. But again, spoke to the White House doctor. Sees no reason to do it. 비록 한 달이 건너지만 현직 대통령이 확진자들과 잇따라 간접 접촉을 한 터라 왜 검사를 받지 않는지 의문이 집중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다음 주 선거 행사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ants to shake your hand, and I expect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o that. I'll continue to do it. 반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바이든과 샌더스, 민주당의 두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군중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Later this week, I'll be speaking to you on what I believe the nation should be doing to address this virus.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가장 나이가 많은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심장질환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향후 미국 대선 유세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7월과 8월 전당대회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에선 한인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산세가 커지자 중국 시민들이 한식당 방문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에 매출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한인 식당이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금 상황이 지난 2003년 사스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사스 때는 매출이 한 50% 정도 급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사스 때보다 훨씬 더 힘든 한 달 매출이 하루 매출로 줄은 아주 급감한 상황입니다. 한국 식당 여러 곳이 모여있는 베이징 한인타운의 한 상가 앞입니다. 이곳의 식당 대부분이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85개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 식당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요. 한식당과 사정이 비슷한 일부 중국 자영업자들은 최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 교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마을이 봉쇄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출근을 못하죠.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되면서 한국 식당을 꺼리는 분위기마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앞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국민들 손에 들어오는 마스크는 부족했습니다. 오부제 시행 사흘째인데 이번엔 마스크 중복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된 약국이 있어서 시민들이 또 혼란을 겪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제자리입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접속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지금 다 같이 9시에 판매하려고 하니까 이게 몰렸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딴 게 저는. 약사들은 급한 대로 손으로 일일이 마스크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다 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시니까 마스크는 왔고 나눠드릴 수 없어요. 수기도 오늘 100분 줬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오후가 돼서야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오늘 12시 넘어서까지 안 됐습니다. 우체국이 오늘부터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접속이 지연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우체국 기관 수가 1,400여 개인데 보통 한 4-5대씩 단말기 접속을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 우리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부분 복구가 된 상태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 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면서 약국별 재고량을 알 수 있는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역시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민간 업체들이 앱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안 됐고 정보 업데이트도 느렸습니다. 이 마스크 앱에서 주변에 마스크가 남아있는 약국을 찾아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번호표를 따는 약국은 그게 안 맞아요. 번호표가 나갔어요. 앱상에는 최대 30장이 남아있어 가봤지만 결국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 줄이 여전했고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터져 속출했습니다. 아예 틀린 정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앱에 솔드라고 나왔는데 여기 3시라고 써있는데 저희는 3시예요. 약국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앱에는 여기가 검색이 안 되는데 네. 약사님들이 등록을 안 해놓으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앱 보고 전화하셨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아직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 어플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깔아주시는 거야? 아니 이거 깔아야 돼요. 근데 그날은 못 깔지. 대리점 가야 깔아요. 대리점? 그쵸. 앱 개발사 측은 시험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이후에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이라며 임신부와 노약자에게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인 일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나눠준 마스크인데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회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마을이장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걷어갑니다. 시골에서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또 면회소를 준다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지난 9일 거제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장애인에게 무료로 마스크 6만 장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고 포장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수상한 기름 냄새가 나고 숨을 쉬기 힘들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거제 지역 노년층과 임산부에게 나눠진 마스크인데요. 식약처 인증 마크도 없는 데다 제조회사도 알 수 없습니다.
거제시도 마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둘러 회수에 나섰습니다. 전문기관에 마스크 성분 분석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마스크는 경남 지역 한 유통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총 15만 장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부 94단계 명시가 돼 있었고 그 포장지가 우리 인터넷에 이제 올려져 있는 포장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수량만 체크하고 그렇게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러 곳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경남교육청에 공급한 마스크 2,000장 역시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빠른 행정수도 세종시에는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해양수산부는 이미 직원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는데요. 국가 행정이 마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남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1명에 이어 오늘 직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열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며 방역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수부의 사무실입니다. 어제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 이렇게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사무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 청사일대가 마치 휴일처럼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해수부 전체 600명 중 필수 대기 인력 200명을 빼고 400명은 오늘 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산의 직원 식당은 폐쇄됐습니다. 해수부 식품도 그리고 일부도 주고 우리 다 했었는데 세종청사는 여러 부처가 모여 있어 코로나19가 다른 부처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종의 각 부처 건물들은 이렇게 구름다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청사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렇게 구름다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실제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첫 청사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 해수부와 교육부 직원까지 공무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수부와 같은 건물을 쓰는 농식품부는 정상 출근하는 등 방역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민간 상권에서도 하소연이 나옵니다. 줄은 건 뭐 말도 못해 한 60% 이상은 줄었어요. 손님이 지금도 뭐 벌써 한 2시간을 서 있는데 손님 한 분 안 오시잖아요. 아예 없대요. 사람이 하나도 안 와서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가게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는 오늘까지 확진자 1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둔 수도권 대학가도 코로나 비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양대와 경희대, 명지대는 학교 건물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양대 학생 22살 A씨가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의과대학 공간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2층 자료실 전체를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그제 자가격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달에만 3차례 이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의대 4학년생 100여 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 앞에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면 벌써 개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많이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폐쇄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호 시스템을 좀 더 많이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니까. 보건당국은 A씨가 동대문구의 거주지 근처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학교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는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서도 대학원 졸업생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한의대학 연구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10여 명과 교수 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명지대 한국어교육센터를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C씨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 건물 일부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재난으로 찾아온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것도 황망한데 가족들이 충분히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도 하기 전에 비닐백에 담겨 바로 화장됩니다.
가족도 격리된 경우가 많아 유족이 거의 없다는 쓸쓸한 대구의 화장장에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내 유일한 화장장인 명복공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은 해가 지고서야 마무리됐는데요. 일반 사망자의 화장이 끝난 뒤에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례 전에 화장됩니다. 영안실에서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2번 밀봉돼 화장장으로 옮겨집니다. 장의업체 직원은 물론 화장장 직원도 방호복을 갖춰 입어야 사망자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장례 절차입니다. 일반 화장과 같이 시켰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최소 2년이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공지가 되기 때문에 화장을 참관할 수 있는 유족은 1명뿐. 그것도 방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남은 유족은 먼 발치에서 화장장을 바라만 봅니다. 모든 유족이 격리돼 자원봉사자가 대신 오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치료받아 이렇게 됐다. 이걸 나중에 가족이 저기 피부가 찾아와야지. 나와야지. 명복공원에선 지난달 24일 대구 첫 사망자를 시작으로 거의 매일 화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43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대부분 빈소조차 차리지 못합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확산에 망자가 떠나는 마지막 길마저 쓸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주 원료까지 손소독제용 알코올로 기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꼭 필요한 알코올솜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에탄올이 소독제 생산에만 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진희 간다팀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비단 마스크뿐이 아닙니다. 소독제 수요가 높아지며 알코올마저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병원들도 소독용 알코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뇨 환자들은 소독용 알코올 솜을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약국 앞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입구마다 안내문엔 소독용 알코올인 에탄올이 품절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약국 거리에서도 소독용 알코올은 살 수 없었고요. 못 찾아. 돈도 없어요, 이게. 다 없어요, 지금 우리만. 알코올로 만들고 다 넣어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알코올 솜은 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알코올 수업은 알코올 수업도 잘 안 들어와요. 거래처에서 공급을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도 못 받으니까 저희가 못 받는 거예요. 소독용 알코올 생산 업체도 24시간 가동하며 최대치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손세정제 알코올로 만들려고 가정에서도 알코올을 다 사가니까.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핸드폰 닦고 그런다고 달라고 있습니다. 에탄올 부족으로 일선 병의원들도 비상입니다. 처치 등의 모든 과정에 알코올이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부 이런 데는 소독, 그리고 수술할 때 소독할 때 알코올이 쓰이고 저희도 지금 병원을 소독을 해야 되니까 알코올을 희석해갖고 쓰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전부예요. 이걸 다 쓰면 저희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량 확보가 안 되면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량이 똑같지가 않은데 들어오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거죠. 공급이 안 된다면은 수술이나 처치를 멈춰야죠. 방법이 없지. 당뇨 환자들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당뇨를 알아왔다는 양서정 씨는 하루 시작을 공복 혈당 체크로 하는데요. 손 소독은 필수입니다.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한 그다음에 바늘로 이렇게 찍어서 자신의 몸에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매일 적어도 4개 이상의 알코올 솜이 필요한데 지금은 2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없어져도 알코올솜. 보통은 얼마나 비축을 해줬는데? 한 달분, 2달분 사주는데 지금은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가격은 2~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전원에 샀던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10,000원 미만은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절박하죠. 알코올 부족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면서 주류 업체들은 알코올 기부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술의 원료로 쓰일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며칠 전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급이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지만 특히 가까운 일본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중소기업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타격이 큰지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의 화장품을 수출해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린 업체.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난 데 이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하늘길까지 막히면서 10억 원어치의 제품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되다 보니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 이제 그만하겠다 아니면은 발주량을 줄이겠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출장길도 막혔고 박람회 전시회까지 줄줄이 취소돼 판매 기회가 날아간 데다 아예 한국인은 만나지 않겠다는 일본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바이어들은 일단 안 만난다. 이게 일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10개의 이제 업체를 만나기로 했다면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만나고. 벤처기업협회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3곳 중 2곳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대부분 제품 수출입이나 원자재 공급이 막히고 있고요. 일본과 같이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이 대기업보다 훨씬 큰 데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시끄러웠던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세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날 청와대에서 열린 짜파구리 오찬과 문 대통령의 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 발언 등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라는 겁니다.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하면서 반대소를 합니까? 정부를 대표하여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면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정 총리는 사과 발언 없이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으로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못 사서 국민들이 줄 서서 대기하는 상태가 이러니까 면 마스크도 괜찮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 서면으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평해야지. 통합당은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금이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재난 기본소득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미래통합당 창당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선 우후죽순 여러 정당들이 생겨났죠. 당시 여권은 지분을 챙기기 위한 급조정당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진보 진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앞두고 5개 단체가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조국 수호당이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조국 수호당 사무소 주소지에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준희 대표자의 개인 사업장 공사가 한창인데요. 일단 대표자 개인 사업장을 정당 사무소로 등록한 겁니다. 강사를 구할 가령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건 제 개인 사무소로 우선 주소지로 했었어요. 저희도 범여권의 우회적인 건 사실이에요. 총선 완주가 목표라고 했지만 비례연합정당과 함께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창당하기로 했지만 아직 사무실도 못 구한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부에서 실무만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서울시당이 되면 간판 걸어야죠.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도 총선 전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전도 철학도 없는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정치 도의마저 내팽개친 민주당과 힘을 합친다 한들 국민은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저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잔뜩 화가 났더라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계속 신천지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네, 의지가 강경해 보이는데 이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이 뭡니까? 예, 어제 보도된 건 신천지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권영진 시장이 그 단체에 축전을 보내고 그 단체의 대표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위촉식 장면인데요. 대구시는 그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또 시민강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와 권 시장의 유착 의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마도 초기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대구시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권 시장이 진보 진영의 타겟이 된 게 이 사람의 발언 이유가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시설 폐쇄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눈물 흘리기 직전의 표정을 하면서 우리 신천지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그 애걸복걸하는 이게 무슨 공직자예요, 이게. 네, 이 상대적으로 이 이재명 지사나 이 박원순 시장이 워낙 신천지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권 시장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비교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먼저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는 뒤에 작업하기가 쉬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권 시장은 방역이 최우선이라면서 앞으로는 신천지 의혹에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 집사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일체 해명 안 할 겁니다. 네, 권 시장에 대한 대구 여론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스토커로 몰렸습니까? 예, 한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대구로 내려가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통합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미래한국당은 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면 이 보수 통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곧바로 자신은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 하면서 통합 제안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특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통합 제안은 스토킹이고 스토킹은 범죄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한성교 대표도 지금은 대구를 찾아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대표는 황교안 대표하고도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영입한 인재들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내보내야 되는데 미래한국당의 반응은 탐탁치 않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재에 대한 후보 리스트니까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려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미래한국당은 오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를 영입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교 대표 행보 중에 좀 논란이 되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얼마 전 보수성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먼저 그 장면을 보시죠. 당대표가 되고 공병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고 했을 때 여러 우파 유튜브에 그 반응이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일 두려운 데가 가로세로 연못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천 작업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니까 아직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시길. 문제는 공천 작업을 지켜보겠다던 김세희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정당도 만들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건가요? 오늘의 한마디는 정당이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시국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문자를 주더라고요. 답답해서 일단 팩트맨에 제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방에 있는 정치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안에 다 지워야 한다는 SNS 글. 최근 들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긴급 전달이라고 시작하는 문제의 글. 정부가 대항권을 행사해 인터넷 글을 못 지우도록 하고 조만간 사찰에 나설 것이란 취지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대항권이 뭔지 찾아보니 지난 2017년 기사에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된 법안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당사자의 요구만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글을 차단해버리는데 게시자의 이의 제기 등 대항이 있는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 차단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겁니다. 법 개정이 추진됐던 2017년에도 같은 글이 유포됐는데요. 변형된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또다시 터진 겁니다. 현재로선 대항권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 국회 통과도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SNS를 정부가 사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리가 멉니다. 다음은 4863으로 끝나는 특정 전화번호, 받기만 해도 125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SNS 글입니다. 저도 지난 3일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요. 횡령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허경영 대표에게 왜 이런 전화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선거 동료 전화입니다. 전화로 들어버려도 코로나가 예방이 돼. 뭐 한 2천만 명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나머지 2천만 명 더 해야지. 전문가들은 전화만 받아서 금전이 빠져나간 사례도 없을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저희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며 전자발찌라도 차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한 달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은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한 차례 밀린 겁니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물론 정 교수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새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13년 전 것은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 방어권 차원에서 나가서 스스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내일 모레 60살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 교수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 특권을 유지했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 릴레이 소식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민물장어 양식 수협이 대구 지역 의료진에 장어덮밥 도시락 2,0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2억 원을 냈고 태강그룹 8억 원, SK하이닉스는 5억 원 규모의 의료인용 지원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대구 향토기업인 SL과 PHC도 각각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복싱에서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코앞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흔히 동체 시력이라고 하죠. 복싱 선수의 눈이 얼마나 빠른지 염정원 기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정확히 쳐냅니다. 1초에 두세 번씩 날아오지만 흐트러짐 하나 없습니다. 기자도 함께 도전해봤지만 두 번도 치기 힘들고 비결을 배워봐도 공은 손이 아닌 얼굴로 갑니다. 그걸로 좀 많이 연습하고 그랬어요. 네, 동체 시력에 많이 도움돼요. 동체 시력이란 움직이는 사물을 뇌가 인지한 뒤 몸이 행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시간적 단위를 말합니다. 동체 시력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상대 선수들의 그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수비를 할 수가 있고 훈련을 통해서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죠. 다 놓친 것 같은 공을 걷어내는 것도
느린 화면으로 봐야 할 수 있는 엄청난 선방도 모두 극한의 동체 시력 덕분입니다. 때문에 복싱에선 때리는 훈련만큼 피하는 훈련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고요. 비중은 한 40% 보죠. 주먹의 스포츠 복싱, 사실은 눈으로 싸우는 스포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구례 산수유 마을의 모습입니다.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봄꽃들이 앞다퉈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는 없겠고 낮 동안은 따뜻한 봄 기온이 머물겠는데요. 아침에는 내륙 많은 곳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내일 감기 가능 지수는 많은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도, 철원이 영하 4도, 대구는 2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에 5mm 정도 비가 오겠고요. 주말까지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교수님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책을 대여해드리겠다라고. 중국 칭다오 타지에서 격리 조치돼 그 누구보다 외로울 한국인들에게 현지 한인들이 책 선물을 배달했습니다. 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달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도 무료로 빌려주시고 아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조금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만화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가, 어른에게는 위로가 될 에세이와 시집이 전해졌습니다. 이 교민에게 전달된 시집의 일부입니다. 이 맘 알지요?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백신 주사 한 방 맞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